안녕하세요. 최적화 개선 및 설계 10대 원칙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10대 원칙을 만들게 된 계기는 우리 현장의 생산 라인이 너무 개념 없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 라인은 물건, 즉 돈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야 만든 물건을 보관하는 방법, 운반하는 방법, 물건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의 배치 등을 너무 단순하게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설명하는 10대 원칙에 따라 생산 라인을 설계하거나 개선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이익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정 집약화입니다. 공정 집약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부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엌은 한 사람이 음식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릇, 냄비, 채소, 불 등의 위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배치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의 맛, 조리시간 등이 이제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릇이나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의 위치가 분산되어 있다면 조리시간도 길어지고 음식의 맛도 달라질 것입니다. 생산 라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메인 라인이 한 개가 있고 옆에 서브 라인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 서버 1, 여기가 서버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버 3, 서버 4가 되겠습니다. 즉 서브 작업이 분산되어 작업자가 서브 라인 개별로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작업자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브 작업을 한 곳에 집약하게 되면 작업 배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작업자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 전에 공정이 분산되어진 경우에는 서브 라인마다 작업자가 필요해서 약 8명이 필요했는데 서브 작업을 집약, 통합을 하게 되니까 서브 라인에는 4명만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개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창고를 집약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공장은 중국 상해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이었는데요. 왼쪽은 개선전으로 여기 붉은색의 자재 창고가 3개로 분산되어 자재 운반 동선이 길어지고 자재 운반 동선이 이렇게 길어지고 운반 횟수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른쪽과 같이 자재 창고를 한 개로 통합하고 제조 라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 왼쪽에는 제조 라인이 2곳이 있었는데 이것을 한 곳으로
통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자재 동반, 자재 운반, 동선, 길이도 짧아지고 운반 횟수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을 통합한 사례입니다. 이 공장은 그 중국 충칭에서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인데요. 공장 내에 건물이 두 개가 있어서 생산 라인이 1공장, 2공장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1공장에도 자재창고, 제품창고가 있고요. 2공장에도 자재창고, 제품창고가 있어서 창고 관리 인력이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고, 생산 라인도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 여유 공간이 많이 있죠. 1공장에도 여기 여유 공간이 있는 것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공장을 한 개의 공장으로 이제 통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로 통합하게 되니까 유틸리티 비용, 그 공장을 운영하는 유틸리티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창고도 이제 각각의 창고, 자재창고도 한 개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제품창고도 한 개로 통합을 한 게 되겠고요. 물론 당연히 이제 제조 라인도 여기 한 개로 통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 라인을, 기존의 생산 라인을 보시면 가로 방향으로 놓여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보시면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가로 방향을 되어 있는 것을 보시다시피 세로 방향으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창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개를 한 개로 통합했으니까 다단적 치대를 설치해 가지고, 다단적 치대죠. 다단적 치대를 설치하여서 보다 자재를 많이 쌓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활동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그 셀 라인을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공장은 한국 천안에 있는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개선 전 레이아웃을 보시면 왼쪽으로 자재가 투입되어 오른쪽으로 이제 생산이 진행되는 그런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작업자 작업 시간이 5초고, 두 번째 작업자 작업 시간이 12초, 세 번째 11초, 네 번째 6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오른쪽 형태의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레이아웃을 변경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개선 전에 첫 번째 작업자와 마지막 작업자를 통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작업자는 그대로, 세 번째 작업자도 그대로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을 이제 성인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하게 되면 LOP도 향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것이죠. LOB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계산 전에 LOB를 보시면 5 더하기 12 더하기 11 더하기 6 나누기 공정 리드타임, 제 공정 사이클 타임이죠. 가장 긴 시간 곱하기 공정수 또는 작업자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71%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오른쪽 계산 후에 라인의 LOB를 구하게 되면 11 더하기 12 더하기 11 나누기 가장 긴 공정 사이클 타임 12초죠. 곱하기 작업자 수 3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94%가 됩니다. 예. 자, 이와 같이 공정, 창고, 작업을 분산시키지 말고 통합하고 집약을 하게 되면 통합을 하고 집약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분산을 시키지 말고요. 통합하고 집약을 하게 되면 현재보다 적은 작업자, 적은 공간으로 동일하거나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설비 또는 사람 가치 극대화입니다. 즉 설비나 사람의 작업에서 가치 있는 작업의 비중을 높이자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생산 작업에서 가치 있는 작업과 가치 없는 작업의 비중을 먼저 알아야겠죠. 여기 앞에 있는 그래프는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때 각 공정 설비의 작업 시간에서 가치 작업과 비부가가치 작업 시간의 비중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아래에 부가가치와 비부가가치 구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가공, 검사는 가치 작업, 그리고 운반, 대기는 비부가가치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분석한 그래프를 보면 비부가가치 작업이 높은 설비는 첫 번째 공정인 ITO 노광, 그리고 형광체, 그리고 G1, M1 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부가가치가 높은 설비의 운반, 대기 작업 시간을 줄이게 되면 효율이 증가하여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자, 다음 사례는 중국 천진공장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공장에는 생산 라인이 30개가 있는데요. 각 라인마다 레이저 마킹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비의 가동률이 30%도 되지 않는 겁니다. 즉 비부가가치인 대기가 70% 이상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부가가치율을 올리기 위하여 레이저 마킹 작업만을 위한 서브라인을 별도로 구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 라인별 전담 작업자도 감축할 수 있고 레이아웃 절감도 할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도 같은 공장입니다. 여기 작업자가 3명이 있는데요. 여기 작업자가
3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검사 작업자가 2명이고 박싱 작업자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검사 작업자가 2명, 1명, 2명이다 보니 항상 여유가 있어서 이 중에 1명을 박싱 작업을 하게끔 개선하려고 하였으나 검사 작업자는 이쪽 검사 작업자는 소속이 QC고요. 이쪽 박싱 작업자는 소속이 제조 소속이다 보니 각 부서 간에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대기라는 비부가가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부서 간의 소통을 통하여 가치를 이제 극대화한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그 공정 간 제공을 감축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왜 작업대를 보시면 작업대가 있죠. 작업대가 있으면 작업대 중간중간에 적치 공간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작업자가 작업을 하면 여기서 작업을 하겠죠. 작업을 완료하면 다시 이쪽에 제공을 적재해 주고 또 옆에 공정 작업자한테 또 주기 위해서 또 적재하고 이는 이제 적재를 위한 제공이 되겠죠. 그래서 적재를 위한 제공이 실제 생산되는 양보다 더 양이 발생하는 더 양이 많은 그런 기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도 간단하게 여기 공정 중간에 벨트 컨베어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작업자가 옆에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각 작업자가 작업한 것을 이렇게 컨베어 위에 올려놓으면 그 다음 작업자가 다시 잡아서 다시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컨베어 위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공정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제공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가 여러 이제 중소기업을 가보면 공정을 이런 컨베어를 이용하지 않고 작업대를 이렇게 설치하고 난 다음에 공정 간 작업자 간 이동하는 걸 어떤 그 적치대를 통해서 그 로트 단위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런 간단한 컨베이어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치 극대화라는 것은 공정 중에 발생하는 대기, 운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운반은 제거의 대상이지 자동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